자, 이제 재정학을 위한 기초 수학 특강 두 번째 시간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x와 y에 대한 이런 수학적 관계가 정립이 되면은 이러한 관계를 우리 시각적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에다가 나타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좌표 평면이란 곳에다가 이렇게 x와 y의 관계를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표 평면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이런 평면 체계고요. 우리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수직축, 수평축 해가지고 여러분 요 괄호축이 바로 x축이 되겠고 세로축이 이렇게 이제 y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이제 원점이죠, 여기 원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4개 영역으로 구분이 되니까 우린 얘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라는 거 이제 떠든 이렇게 예전 기억이 이제 뜨문뜨문 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자, 경제학이라든가 재정학에서는요 2, 3, 4분면은요 거의 등장 안 합니다. 문제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가끔 등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1, 4분면 안에서 이제 모든 문제 한 95% 이상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뭐 그린 김에 요 2, 3, 4분면 이제 살려는 둘게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학에선 이차함수까지는 가끔 등장합니다만은 대부분 1차함수로 이제 등장이 되겠죠. 그래서 뭐 y는 4x 더하기 2라는 아주 심플한 이런 함수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좌표 평면의 이 관계를 이제 바로 그리기 전에 뭐 단계를 찬찬히 좀 밟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x와 y. 여러분 만약에 x가 마이너스 5다라고 한다면 얘는 y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다 얘를 한번 넣어 보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에다 2를 더한 거니까 얘는 18이 되겠죠.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 4다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16에다가 4를 더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0에다가 이제 2를 더한 거니까 얘는 10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재정학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변수들 x, y 변수들이 반드시 정수 단위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분수 단위, 유리수 단위, 소수 단위도 다 쪼개서 등장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제가 마이너스 5, 4, 3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뭐 마이너스 4.99, 마이너스 4.78 이렇게 분수 단위, 소수 단위 다 가능합니다. 실수 전 범위에서 x와 y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만 그냥 그걸 다 실수의 모든 점들 다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점들만 좀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좌표가 찍히죠?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얘가 0이니까 뭐 알고 계시죠? 우리 수평선에서는 1로 가는 게 음수고 1로 가는 게 양수잖아요. 그래서 한 여기가 한 마이너스 5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마이너스 18이잖아요. 그럼 y는 요거니까 여러분 요게 양수고 요게 음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음수잖아. 그래서 요게 5니까 한 마이너스 18은 이쯤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점. 그래서 얘가 한 이쯤이 있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는요 x가 마이너스 4니까 이쯤이 있겠네 4고요 얘는 14니까 이쯤 이렇게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에 10이니까 얘는 한 이쯤 이렇게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음수했으니까 이번에 양수로 좀 바꿔볼까요? 아,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 그럼 x가 0일 때 얘 얼마가 돼요? 여기다 0을 넣으시면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딱 0일 때 얘는 한 2쯤 있겠네요. 여기 2 이렇게 2. 그다음에 이제 x가 1이 되면은 얘는 6이 되는 거네. 6. 그래서 x가 1이면 한 6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찍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네들.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매끄럽게 직선으로 표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거 노란색으로. 그래서 요게 y는 4x 더하기 2라는 이 함수를 그래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른바 그래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시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함수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x, y라는 이런 관계보다는 이제 뭐 q라든가 p라는 식으로 더 많이 출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이제 1차 함수가 딱 등장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 문제지 옆에 공란에 연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정보의 70% 이상의 정보를 이게 시각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뛰어난 수학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수험생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래프 안 그리고 이 함수만으로 이 수식만으로도 딱 이렇게 뚫어져 보면서 이제 다 계산이 가능한 정말 감각적인 이런
타고난 재능을 지닌 수험생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되게 부럽긴 한데 저도요 이렇게 이제 경제학 내지는 재정학 계산 문제 포함해서 지금 수만 문제 풀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계산 문제 간단한 함수가 등장한 계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 옆에다 그래프 그려서 풉니다. 이래야지 더 문제를 깔끔하게 이해할 뿐더러 계산상의 실수도 상당히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많이 좀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자, 1차 함수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프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함수에서 말이죠. 첫 번째가 바로 기울기입니다. 이 1차 함수의 기울기.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요. 바로 1창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1창의 개수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절편이다라는 게 있어요. y절편. y절편이 뭐냐면은 바로 이 y축, 세로축이죠. 세로축과 이 노란색 그래프가 통과하는 요 점의 높이를 말합니다. 요 높이. 예. 그리고 얘는 바로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상수항. 즉 여러분 이 그래프 노란색 이 그래프에서 1창의 개수는 4죠. 즉 이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가 바로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4. 그 다음에 y절편 상수항의 크기가 바로 2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노란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세로축 y축이라고 불리는 세로축과 통과하는 점의 이 높이가 바로 2인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차 함수에는 기울기와 y절편이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기울기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울기는 두 점 사이 경사거든요. 경사. 그 기울기도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울기. 뭐 방금 지었습니다만은 예, 방금 요거 뭐 똑같이 또 그릴게요. y는 4x 더하기 2라는 이런 그래프 있죠.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이 2를 통과합니다. 여기 2. 그러니까 1, 2 그다음에 기울기는 4죠. 여러분 기울기가 4라는 얘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1차 함수 1차 그래프는요. 기울기 요 앞에 개수값이 플러스도 가능하지만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양의 기울기죠. 양의 기울기.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합니다. 즉 뭐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대부분의 전 세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글을 읽을 때도 우리 기본 진행방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잖아요. 한글도 이렇게 읽잖아.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하는 게 커지는 거야. 일로 가는 게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양의 기울기, 정의 관계라는 얘기죠. 정의 관계.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기울기가 4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x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y는 위로 4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4예요. 자, 우리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경사입니다. 두 점 사이 경사라는 거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해요. 그러면 이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두 점이 생기면은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A라고 하고 윗변 그 높이죠. 높이를 B라고 할 때 이 요 놈의 기울기는요. 바로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삼각형의 탄젠트 값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요 기울기가 4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4칸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0일 때 2잖아. 근데 x가 1이 되면 얘는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고 얘는 6이 되잖아. 그래서 x가 이렇게 한 칸 들 때 y는 위로 4칸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기울기가 4라는 얘기는 그거고요. 뭐 상수항은 말씀드렸죠. x가 0일 때 저기 요 높이 2를 통과한다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1차 함수는요. 정말 심플하게 그림으로 그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따로 너무 쉬워서 이제 언급 안 했는데 우리 칠판만 잠깐 좀 보시면서 몇 개 좀 훈련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y는 2분의 1x 더하기 5. 요거 바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프 1참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2분의 1이구나. 그럼 바로 그림 그리는 거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x 그다음에 y 이렇게 있죠. 자, 먼저 5는 뭐라고 했죠? 이 그래프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이 그래프랑 요 y축이 만나는 지점의 높이를 말합니다. 플러스 5죠. 여기 5. 이제 1, 2, 3, 4, 5 여기 5. 여기 5를 딱 지나고요.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2분의 1칸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2분의 1칸 간다는 얘기는 그럼 또 확장하면 오른쪽 두 칸 가면 위로 한 칸 간다는 얘기죠. 즉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위로 한 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2가 되면 여기 0이니까 얘는 6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두 칸 더 가는 거야. 그럼 4가 되면은 얘는 여기 7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 이렇게 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는 이 기울기랑 y절편이 가장 핵심적인 시각적 단서 조항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양의 기울기로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필수는 아닌데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거.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으면은 노란색 그래프 그렸어요. 여기 이제 y는 2분의 1 x 더하기 5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축이 y잖아요. 그럼 이 세로 y축과 이 노란색 그래프가 만나는 요 점의 높이를 y절편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x절편이라는 것도 등장해. x절편. x절편은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랑 가로축 x축이죠. x축과 만나는 요 지점의 이 길이를 그러니까 여기 좌표죠, 정확하게. 좌표를 x절편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추론하면 되냐면은 간단해요. y 0을 넣으시면 돼. 여기다 0을 넣으시면 돼. 왜냐면 여러분 이 x축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그 지상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근데 x축이 이렇게 딱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도가 0이라는 얘기잖아. 0. 딱 지표면에 있다는 얘기죠. 즉 y가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좌표는 x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y는 당연히 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으시면 돼. 여기다 0. 그러니까 요 지점에 요 x절편의 좌표는요. y 자리에다가 0을 넣고 풀면 됩니다. 그럼 간단한 1차 방정식이잖아. 0은 얼마죠? 2분의 1 x 더하기 5니까 여러분 이거 다 푸실 수 있죠? 이 정도 1차 방정식은 세무사 되실 분 이건 풀어야지. 넘기면 얼마죠? 마이너스 5는 2분의 1 x니까 x는 얼마죠?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좀 감각 있으신 분들은 이 기하학이죠. 시각적 이 기하학을 이용해서 바로 푸시면 됩니다.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게 뭐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을 때 위로 5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이 밑변은 이 높이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10이라는 얘기죠. 요게 5니까 이 길이가 5니까 요게 10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 x절편은 이 원점의 왼쪽에 위치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x절편도 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인 경우에 y절편은 바로 나오고요. 상수항이 바로 y절편이에요. 그 다음에 x절편은 이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 y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해 주셔서 이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푸시면은 x절편의 위치도 바로 파악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 양의 기울기의 함수만 표현해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앞서서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보상수 함수는 음의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음의 기울기를 나타낸 1차 함수도 한번 예시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y는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10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요거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 1차항의 계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상수항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0. 자, 그럼 바로 그림 그려지는 게 가능하겠네요. 자, x, y 이렇게 있고요. 자, 먼저 이 그래프 어디 통과해야 됩니까? y절편. 그러니까 세로축 어디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10이죠, 여기 10. 얘가 이제 이 길이가 만약에 10이다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요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근데 기울기가 얼마죠? 네,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이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이제 밑으로 한 칸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한 칸씩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거 x절편은 바로 유추 가능하시죠? x절편 어떻게 푸시면 된다고요? y 자리에 0을 넣고 얘를 그냥 푸시면 됩니다. 얼마죠? 10이네요. 10. 얘는 x절편도 10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하시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10칸 가면은 밑으로 딱 10칸 가니까 딱 여기 지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의 기울기를 지니고 있는 1차 함수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이다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강의 노트는 따로 없는데 몇 개 좀 더 훈련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기울기 이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좀 더 어려운 기울기로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좀 반대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12. 요거 한번 바로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그래프가 출발하죠. 어디서 12에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가 10이야. 12. 그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음의 기울기고요. 근데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밑으로 3분의 1칸만 내려간다는 얘기죠. 완만하게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x절편도 구해 보도록 할게요. x절편. 어디다가 여기다 0 넣으시면 되죠. 0은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10이니까 이거 넘기면은
3분의 1 x는 10이니까 x는 얼마? 36이죠. 예, 여기 있네요. 이쯤 36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3분의 1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심플하게 이렇게 이제 함수도 다 그림 그려내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수랑 상수항, 즉 기울기랑 y절편 개념 파악하셨고, 그다음에 약간 덧붙여서 x절편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난이도를 올렸다라고 표현해, 난이도가 올라간 건 아니고 이제 알파벳이 좀 바뀌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XY라는 알파벳도 많이 등장하지만 재정학에서 Q와 P라는 알파벳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실전 시험 문제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예시적 계산 예시적 문제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빠삭하게 훈련 다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게 간단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런 예시적 문제 난이도로 문제가 나오면은 되게 쉬운 축에 속합니다. 자, 만약에 보상수함수가 다음과 같대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있대요. 공급함수 이번에 요거 한번 갈게.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보상수함수랑 공급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한번 단순하게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실수. 이렇게 있다고 단순하게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이제 요게 좌변이잖아. 세로축이죠. 그럼 우리 아까 y는 fx에서 우리 좌표평에서 세로축이 y 역할 담당해요. 세로축이 y죠. 그 다음에 가로축이 x였잖아. 그쵸,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함수가 딱 구성되어 있을 때 p는요 세로축에 배치시키는 게 지금까지 수험 관례에 부합이 됩니다.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어. 다시요, p.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지불 용의금의 이건 이제 한계 비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p라는 알파벳은 다 세로축에 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변에는 q가 이제 좌측에니까 이제 좌측이란다. 우변이니까 이제 그 가로축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가로축. 그래서 여러분들 얘도 좌표 평면이 이제 알파벳이 바뀌었습니다. x와 y가 아니고 q와 p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 q가 x축에 위치하는 게 지금 출제 관례에 부합되니까 q가 이렇게 가로축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 p가 배치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직은 헷갈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는 그냥 얘랑 똑같은 거야. 그냥 알파벳만 바뀐 것 뿐이에요. 알파벳만. 얘는 얘랑 똑같은 거지. 얘는 y는 2분의 1 x 더하기 5 얘랑 똑같은 겁니다. 다 그 알파벳만 바뀐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무리 없이 다 간단하게 머릿속에서 번역 가능하겠죠. 자, 그럼 보상수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얘는 1차항이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1차항 개수가.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이죠. 세로축의 절편은 10이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은 얘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얘는 여기 10에서 출발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1이니까요. 이거 x절편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10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0 넣으시면은 얘 q는 딱 10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보상수함수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 2사분면 4사분면까지 확장하면 이렇게 연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요 공급함수는 기본적으로 1사분면 안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뭐 2, 3, 4분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자, 이제 공급함수 그릴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1창이죠. 1창의 개수가 2분의 1이네. 양수입니다. 양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 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근데 얘는 여기 세로축 어디서 출발해? 5에서 출발하죠. 여기 5. 여기 5. 요게 10이니까 5는 이쯤 있겠네. 여기 5. 5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예, 요렇게 가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공급함수. 요게 이제 보상수요 곡선.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딱 그려졌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다 그리는 거야. 자, 지금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느라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요거 이제 빠삭하게 익숙해지셔가지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거 있고 요거 있네 이거 그려야지 10초 안에 그려내시면 됩니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훈련하시면.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는 사회적으로 가장 최적의 거래량 혹은 생산량 수준을 구하시오. 최적의 거래량.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상적인 최적이다라는 의미로 여기다 별표를 하나 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사회적으로 가장 최적의 거래량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회 최적의 거래량을 어떻게 사회 최적의 거래량이 무엇이고 얘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는 이론 과정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 최적의 거래량은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수준에서의 거래량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얘네가 만날 때를 말이에요. 얘네가 만날 때를. 요게 이제 만날 때. 참고로 여러분 공급 함수는요. 이게 P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 실제로는 MC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시간에서 이제 공급 함수 했을 때 공급 함수 이거죠. 기업의 생산량이 기업의 한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관계니까 이 P 대신에 MC 이렇게 좀 표현도 가능합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 경제학 혹은 재정학적 용어나 개념을 지칭하는 알파벳은 중간중간에 막 바뀌는 거 허용됩니다. 근데 대신에 출제자를 선정할 수 있어. 출제자. 그러니까 출제자 맘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그 A 교수님이 제정한 문제를 냈을 때 나는 공급함수의 좌변을 P라고 쓰겠어라고 해서 내가 문제 낼 때는 공급함수는 P는 뭐뭐뭐 Q 이렇게 쓰겠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근데 다음해 시험에서 B라는 새로운 교수님이 출제를 받았어. 근데 야 나는 공급함수 여기 좌변에 MC를 쓸래. 그럼 당연히 인정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경제학적 용어를 알파벳으로 변환하는 권한은 출제자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야 나는 그냥 공급함수 이 좌변에 P 대신 MC 쓸래. 그럼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 약간 혼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지 않느냐? 아니라고.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있어 그냥. 여러분 여기서 독립변수 뭐야? R. 종속변수 뭐야? M. 이거는 헷갈리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벳이 막 여기 바뀐다고 하더라도 얘가 종속변수, 얘가 독립변수구나. 뭐가 세로 축에 위치시켜야 되고 뭐를 가로축에 위치시켜야 되는지 이제 다 파악이 된다라고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통용이 돼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기 교점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요거는 이제 이론 과정에서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가셔도 되는데 네.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거래량은 P와 MC가 만날 때입니다. P와 MC가 만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일치할 때를 말이에요. 얘네들이 일치할 때. 그럼 얘네들이 일치할 때는 얘네들이 일치할 때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P와 MC가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 두 개 그래프의 교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나중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때는 빠삭하게 이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 구하라는 거야? 이거 등호 풀면 되겠네. 그럼 바로 풀 수 있죠, 여러분들. 10-Q는 2분의 1Q 더하기 5. 요거 그냥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은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이잖아요. 풀어볼까요? 5가 1로 넘어가면 얘는 5는 그다음에 얘는 이제 1로 넘어와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예요? 네, 2분의 3Q가 되겠네. 그래서 Q는 얼마입니까? 이 교점에서 Q, 이 교점에서 Q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3분의 2니까 얼마죠? 3분의 10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 좌표는 바로 3분의 10. 즉 이 간단한 난이도의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거래량은 3분의 10. 그러니까 기업은 3분의 10. 그러니까 3.3333개죠.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경제학 재정학에서 이 거래량은 반드시 정수 단위여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분수 내지 소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3분의 10개를 만들어서 3분의 10개를 팔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가격을 우리 이른바 시장 균형 가격이라 그러니까 요 높이가 되는 거예요. 요 높이. 그래서 얘를 3분의 10을요. 이 공급 함수에 넣어도 되고 이 수요 함수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 3분의 10이라는 얘를요.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은 이때 이 높이, 요 높이죠. 그래서 이때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시장 균형 가격은 10 마이너스 3분의 10이니까 얼마죠? 네, 3분의 20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균형 거래 지점의 좌표를 구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딱 요 정도까지 수학만 하셔도 자, 우리 재정학에서 등장하는 수학적인 문제의 80%가 커버가 돼요. 딱 여기까지가. 나머지 20%는 글쎄요, 뭐 기본 이론 가정하면서 필요한 수학을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재정학 1차 시험에서 40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수학적인 계산 문제가 많으면 15문제, 보통 한 10문제 가량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범위인데 그 10에서 15문제 중에서 요것만 하셔도 80%는 계산 실수만 안 하고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이걸 풀면 돼.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다 시간 내로 풀 수 있어. 그럼 나머지 이제 조금 고난이도가 이제 두세 문제에서 많게는 네 문제 정도입니다만은 그거는 자, 우리 기본 과정 그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 소개시켜 드릴 거야. 차근차근. 그래서 수학이 어려워서 재정화 못한다 이 말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는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잖아요. 1차 방정식, 1차 함수 이렇게 오래전 우리 중고등학교 시간 고등학교도 아니다. 중학교 때 공부하셨던 요거를 잠깐 이제 기억에서 끄집어 내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기본 이론 과정 하나하나씩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아 이게 그 얘기였구나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서 요 간단한 계산 산식만 이해해 주시면은 수학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재정하게 거의 대부분은 이제 풀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 이제 말 문제죠. 말. 재정학에도 이제 다양한 학설과 이제 원리들이 들어가니까 그걸 헷갈림 없이 이제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재정학에서 원하는 점수 얻는 거 이제 아주 뭐 아주까지는 아니고 엄청 수월하다까지는 아니고 이제 노력하신 것만큼 이제 원하는 점수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재정화를 위한 기초 수학 특강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정화 기본 이론 과정으로 정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